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10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2020년 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한국 측이 징용공 판결로 압류하고 있는 민간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이쪽으로선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고 금융제재를 단행하는 등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떻게 하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지는 건 틀림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한국에 대한 무역 금융 제재를 언급하면서 심한 예를 들자면 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내년 초 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최고의 관료가 제재를 운운한 건 사실상 협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징용 관련 판결과는 무관한 안보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가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 경제 제재를 거론함으로써 자국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역시 경제보복의 일환이었음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지원으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없었던 일로 주장한다면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소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전략상 잘 사귀는 걸 빼놓을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 대통령 중에서도 이질적인 존재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는 묘하게 파장이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소다로가 혐한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아베 정권의 임기 말 위기와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임기 종료까지 1년 10개월 남은 아베 신조 총리의 가장 큰 목표는 헌법 개정입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마저 놓친다면 10년 집권을 마친 뒤 빈손으로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인해 아베 총리 지지율이 한 달 만에 5에서 6%포인트 추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아베 총리가 개헌의 정치 작업으로 추진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갔습니다. 아베는 결국 올해 개헌에서 임기 내 개헌으로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이상 여의도투브였습니다.